우리 아들 왔어? 배고프지? 당연한 줄 알았던 엄마의 밥상.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칼질 소리, 지글지글 끓는 된장국 냄새,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밥 한 숟가락을 떠주는 엄마. 하지만 나는 늘 바빴다. 다음에 갈게요. 조만간 봐요. 그 다음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땐 몰랐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연락을 미루고 있나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어떤 후회를 안고 살게 될까요? 이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울었던 실화 기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은 사랑, 그리고 영원할 것 같던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보신 후 엄마, 밥 먹었어? 라고 먼저 연락해보세요. 아들, 집에 한번 찾아오기가 그렇게 힘드니 엄마가 좀 보고 싶네.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던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엄마의 목소리가 듣기 좋게 내 귀를 파고들었다. 늘 듣던 말이었지만 오늘따라 조금 서글픈 기색이 느껴져서였을까? 아니면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엄마,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 끝내는 중이라서요. 이번 주말은 정말 안 될 것 같고.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게 엄마니까. 항상 이해해주고 웃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래, 내 아들, 바쁜데 어쩌겠니? 다음에 올 때는 내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계란말이 해둘게. 우리 아들 살 좀 찌워보내야지. 그 말에 살짝 웃음이 나왔다. 내 나이 43세 아직도 살 좀 찌워 보내야지 하는 말을 듣는 건 아마 엄마에게서 사랑받는 아들들만의 특권일 테다. 네, 다음에 꼭 갈게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항상 그렇게 말했다. 다음에, 조만간, 시간 나면 그 다음이라는 시간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다. 알았다. 우리 아들 건강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통화를 끊으며 엄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왠지 모르게 힘이 없는 듯했다. 피곤하신가 보다. 아니면 요즘 무릎 관절이 좀 안 좋다고 했던가.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마감을 앞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정해야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전화가 일상적인 엄마의 초대가 아니라 마지막 초대가 될 줄은. 3개월 만에 고향집에 왔다. 마당에 심어놓은 봄 화초들이 제법 자라 있었다. 동네는 여전히 조용했고 대문 앞 벚나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 없이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오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을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어도 얼굴 한번 보여주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된장국의 고등어조림, 그리고 엄마가 항상 끓여놓던 둥글레차 향. 집이란 게 그렇다. 어떤 첨단 공기청정기보다도 정확한 집 냄새가 있다. 왔어? 이제 왔어? 부엌에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오시는 엄마. 머리는 더 하얘졌고 허리는 더 굽었다. 하지만 두 눈에 담긴 반가움은 내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그 눈빛만으로도 나는 다시 어린아이가 된 듯했다. 어휴, 살 좀 봐. 또 빠졌네. 회사는 좀 어때? 밥은 제때 먹고?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엄마는 내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 그 손으로 평생 나를 보듬어 주셨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에이,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 내가 대답하는 동안에도 엄마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다. 칼질 소리,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너무나 익숙한 소리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풍경이 너무 당연했던 시간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풍경이 나에게 낯설어졌다는 것을.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고향의 감각을 잊고 살았던 건지도 모른다. 엄마가 부엌에서 오가며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오래된 소파, 그리고 소파 발거리에 놓인 아버지의 담요. 5년 전 돌아가셨는데도 엄마는 여전히 그 담요를 거실에 두고 있었다.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마음을 안정시켰다. 어릴 때는 이런 소리들 속에서 숙제를 했었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항상 부엌에 있었고 나는 거실 밥상에 앉아 숙제를 하다가 가끔 엄마에게 물어보곤 했다. 엄마, 정산유수가 뭐예요? 글쎄, 산에 맑은 물이 흐르는 거겠지? 엄마는 국어사전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적이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은 어떤 정답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밥 먹자. 엄마의 부름에 거실로 향했다. 테이블 위엔 이미 한 상 가득 차려진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나 혼자 다 못 먹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우리 집 식구는 이제 엄마 혼자인데 밥상은 여전히 네다섯 식구가 먹을 양이었다. 고봉밥에 된장국, 갈비찜, 계란말이, 고등어조림, 시금치나물, 도라지무침, 묵은지 김치까지. 많이 먹어. 너 어릴 땐 이거 한 그릇 뚝딱 했잖아. 엄마가 웃으며 밥을 한 숟가락 더 퍼서 내 그릇에 담았다. 내가 43인데도 여전히 어린애 대하듯 했다. 하지만 괜히 투정 부리고 싶지는 않았다. 오랜만에 본 엄마의 얼굴에 미안함이 밀려왔으니까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 부드러운 식감. 엄마의 갈비찜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다. 육즙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밀려왔다. 맛있지? 내가 어제부터 준비했어. 우리 아들 오니까 특별히 준비한 거야. 자랑스러운 듯 엄마가 말했다. 그 말에 뭉클함이 밀려왔다. 어제부터 준비했다니. 내가 오기 하루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웠을 때 엄마의 모습이 그려졌다. 내 마음속엔 조용히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이런 정성에 난 얼마나 무심했던가. 3달 만에 겨우 찾아온 아들을 위해 엄마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나는 겨우 하루 시간을 내는 것도 커다란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다. 엄마, 계란말이도 맛있네요. 칭찬을 건네자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 순간 깨달았다. 엄마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런 것이었구나.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엄마의 행복이었다. 계란말이를 한 조각 집어 먹으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 소풍 도시락에 항상 들어있던 계란말이. 색색의 채소가 들어간 알록달록한 계란말이를 친구들과 나눠 먹던 기억. 그때는 당연하게만 여겼는데 엄마는 얼마나 일찍 일어나 그 도시락을 준비했을까? 아, 맞다. 너 묵은지 좋아하잖아. 오래 담근 김치가 딱 맛있어졌어. 엄마가 묵은지를 집어 내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입에 넣자 알싸한 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서울에서 사 먹는 김치와는 차원이 달랐다. 정성의 차이일까? 아니면 손맛의 차이일까? 나도 모르게 2번째 공기에 밥을 담고 있었다. 엄마의 음식은 그랬다.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까지 풍족해졌다. 많이 먹어. 반찬 남으면 싸줄 테니까. 역시나 그 말이 나왔다. 엄마와의 식사가 끝나면 항상 따라오는 비닐봉지들. 반찬통에 가득 담겨 서울로 돌아가는 내 손에 쥐어졌다. 서울 생활의 반은 그 반찬들로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이야기, 동네 소식, 먼 친척들의 근황까지.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항상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일은 좀 어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엄마.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사실 나아진 건 없었다. 여전히 야근은 많았고 스트레스는 줄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걱정만 끼치게 될 테니까. 애들은 잘 크지? 사진 좀 보여줘봐. 내 휴대폰을 건네자 엄마는 안경을 꺼냈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내 아이들, 즉 엄마의 손주들 사진이 화면에 가득했다. 어머, 우리 민지 정말 예뻐졌네. 엄마 닮았나 보다. 그리고 우리 준이는 벌써 이렇게 컸어. 아이고, 시간 참. 엄마의 말이 잠시 멈췄다.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 순간 나는 엄마의 손등에 선명히 드러난 주름과 반점들을 보았다. 언제부터 저렇게 늙으셨을까? 내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사이 엄마는 조용히 나이 들어가고 있었다. 엄마,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무심코 내뱉은 말에 엄마는 급히 손을 치마 밑으로 감췄다. 아이고, 나이 드니까 그렇지 뭐. 너 어릴 때부터 평생 빨래하고 설거지하니 이렇게 됐지.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내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그 거친 손이 내 인생을 키워낸 손이었다. 밤새 열 떨어뜨리지 않게 이마에 올려두던 손, 아침마다 교복깃을 여며주던 손, 대학 입학날 등을 두드려주던 손. 너 어릴 땐 밥 2그릇씩 먹었는데 이제는 입이 짧아졌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가려진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다. 엄마도 나이 들었구나. 그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실감했다. 요즘은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대요, 엄마. 핑계를 대며 웃었지만 사실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왜인지 목이 메어 더 먹기가 힘들었다. 이런 밥상에 이런 대화가 언젠가는 추억으로만 남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그래도 너무 안 먹으면 몸에 탈 나. 이거라도 더 먹어. 엄마는 수육 한 점을 집어 내 그릇에 올려주었다. 그 모습이 갑자기 어린 시절 내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시간은 흘렀지만 엄마의 모성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잠시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눈에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빛이 어렸다. 너 예전처럼 밥 먹을 때 후다닥 먹고 나가지는 않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러고 보니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는 그저 끼니를 때우는 용도였다. 후다닥 해치우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오늘따라 천천히 씹어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게요.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먹고 싶네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빛바랜 주방등 아래서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환하게 빛났다. 그 웃음 속에 담긴 수십 년의 세월과 사랑, 희생을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다 컸네, 우리 아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자랑스러움, 아쉬움,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외로움까지. 엄마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왠지 모르게 이 순간을 기억해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엌 냄새, 엄마의 목소리, 저녁 노을이 비치는 창가, 밥알 한 톨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공손히 인사를 했다. 엄마는 웃기만 했다. 그래,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았다. 내일이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또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될 테고 언제 다시 엄마를 찾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좀 더 오래 있다 갈게요. 현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나는 또다시 다음에라는 말을 했다. 그 또 다음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 엄마는 내 등을 두드리며 웃음 지었다. 그래, 다음에 와. 엄마는 여기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뒷좌석에는 엄마가 싸준 반찬통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자리 잡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약속했던 다음은 쉽게 오지 않았다.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추석과 설날에만 간신히 얼굴을 비추었다.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엄마는 변함없이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하면 돼. 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야, 이모야. 너희 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있어. 이모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급히 짐을 챙겨 고향으로 달려갔다. 운전하는 내내 지난번 만남이 떠올랐다. 엄마가 해주신 밥, 그때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좀 더 오래 있을 걸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폐암 말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나는 알지도 못했다. 언니가 너가 걱정할까봐 알리지 말라고 했어. 이모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뿐이셨던 엄마.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그런데도 나에게는 아프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으셨다. 병원 침대 옆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이틀을 지새웠다. 마지막 날 엄마는 잠시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알아보셨는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다. 우리 아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렇게 엄마는 영원한 잠에 들었다. 너무 조용히, 너무 담담하게, 마치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나는 무감각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오히려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조문객들이 오가고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이고 모든 것이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만 느껴졌다. 장례를 마치고 집을 정리하기 위해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이번에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된장국 냄새도 둥글레차 향기도 없었다. 그저 닫혀있던 집 특유의 퀴퀴한 공기만이 맴돌 뿐이었다. 거실은 깨끗했다. 마지막까지 집안일을 하셨나 보다. 아버지가 쓰던 담요는 여전히 소파 팔걸이에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다. 이제 그 담요의 주인도, 담요를 개어두던 손길도 모두 사라졌다. 부엌으로 향했다. 텅 빈 싱크대, 깨끗하게 정돈된 식탁. 더 이상 칼소리도,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도, 기름 지글지글 끓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아 마지막 식사를 했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을까? 우리의 마지막 식사가 될 거라는 것을.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나하나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눈물이 흘렀다. 묵은지, 된장, 간장게장, 멸치볶음, 내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내 새끼, 바쁠 텐데 도시락이라도 챙겨가라. 글씨체가 예전보다 많이 흔들렸다. 아프면서도 더 내 반찬을 준비하셨던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냉장고 안쪽에는 또 다른 통이 있었다. 열어보니 갈비찜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 지난번 방문 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갈비찜. 미리 만들어 두신 걸까? 아니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준비해 두신 걸까? 어느 쪽이든 그 마음이 가슴을 후벼 팠다. 부엌 식탁에 다시 앉았다. 엄마가 차려주셨던 그 자리에 반찬통들을 하나씩 열어 접시에 담았다. 밥솥에는 밥이 없어 전자레인지에 편의점에서 산 흰밥을 데웠다. 그렇게 엄마의 밥상을 다시 마주했다. 혼자서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엄마의 반찬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맛이 똑같았다. 익숙한, 너무도 익숙한 그 맛. 갈비찜의 달콤한 양념, 묵은지의 알싸한 맛, 된장국의 구수함. 세상에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또 있을까? 사람은 떠났는데 그 사람의 손맛은 그대로 남아있다니. 음식 속에 엄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사랑, 그리움, 기다림, 걱정, 모든 것이. 엄마, 이름을 부르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밥알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래도 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이것이 더 엄마의 마지막 밥상이라고 생각하니 멈출 수가 없었다. 엄마, 잘 먹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먹었네요. 텅 빈 식탁 앞에서 중얼거렸다.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해오던 인사였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남은 반찬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다. 왜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시간을 내지 못했을까? 왜 전화 통화 때 다음에 갈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을까? 예전에 봤던 시 한 구절이 떠올랐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무덤 앞에 눈물로는 죄책감을 씻을 수 없으니까요. 너무 늦게 깨달은 진리였다. 후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향한 무력한 감정일 뿐이었다. 집안의 짐을 정리하면서 엄마의 흔적을 하나하나 만났다. 내 어릴 적 사진첩, 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들, 대학 졸업장과 상장들. 엄마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옷장 안에는 엄마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다. 항상 입던 앞치마, 늘 외출할 때 쓰던 모자, 명절 때 입던 한복, 그리고 거실 옷장 맨 안쪽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열어보니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보냈던 편지와 카드들이 들어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서툰 글씨로 쓴 어버이날 카드, 군대에서 보낸 휴가증, 결혼식 청첩장,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프린트해 놓은 종이까지. 내가 잊고 있던 순간들을 엄마는 모두 간직하고 있었다. 그 사소한 것들이 엄마에게는 보물이었던 것이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부엌에 들렀다. 엄마가 늘 서 있던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창을 통해 엄마는 매일 아침 나를 학교에 보내며 손을 흔들었고 저녁이면 내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 엄마가 정성껏 가꾸던 허브들, 이제 누가 이 식물들에게 물을 줄까? 누가 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을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엄마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집에 이 추억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이제 내 역할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식탁에 앉아 엄마가 남긴 반찬을 한 번 더 맛보았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굳게 다짐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처럼 될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눠요. 그때는 다음에라는 말 안 할게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냉장고의 반찬들을 모두 가방에 담았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 마지막 사랑이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돌아보았다. 이제 더 이상 엄마는 이 집에 없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이 집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고향집은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가끔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가 하루를 보내곤 했다. 엄마의 부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공간에서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다. 오늘은 큰아이 민지의 12번째 생일이었다. 특별히 고향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찜, 계란말이, 된장국. 엄마의 레시피를 따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다. 아빠, 반찬 너무 많아요. 우리 다 못 먹어요. 민지가 투정을 부렸다. 나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나도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었지. 많이 먹어. 너 어릴 땐 이거 한 그릇 뚝딱 했잖아. 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아내가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다. 특히 갈비찜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엄마의 비법을 완벽히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 뿌듯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것만큼 맛있어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찡했다.
아이들은 엄마를 몇 번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의 음식, 엄마의 사랑을. 그리고 그 기억은 내가 만든 음식을 통해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래? 다행이다. 외할머니가 아빠한테 알려주신 비법이거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늘 서 있던 이 자리에서 보는 풍경.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생각했다. 반찬을 통에 담으며 문득 깨달았다. 엄마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 이제 그 사랑은 내 손을 통해, 내 음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냉장고에 반찬통을 넣으며 아내가 다가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이 만든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왠지 시어머님이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에 미소가 번졌다. 엄마의 손맛이 조금이나마 나에게 전해진 걸까? 아니면 그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내 요리에 깃든 걸까? 저녁이 되자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부엌에 앉았다. 엄마가 남겨준 마지막 된장 한 숟가락을 꺼내 맛보았다. 아직도 그 맛 그대로였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엄마처럼 아이들 밥상을 차리고 있어요. 속삭이듯 말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엄마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엌을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고 내일의 반찬을 준비하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같은 칼을 들고 내일의 반찬을 준비하며 엄마의 밥상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그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 그리고 그 밥상에 담긴 사랑은 대를 이어 흐르고 있었다. 오늘 밤 나는 엄마의 밥상의 의미를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눈빛으로만 전했던 하지만 가장 진실한 마음이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달빛 아래 부엌에서 홀로 속삭인 말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어딘가에서 엄마가 들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 나는 또다시 아이들을 위해 밥상을 차릴 것이다. 그리고 그 밥상 위에는 엄마의 사랑이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편이 아리셨나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다음에 라는 약속을 남겨둔 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다음, 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잊은 채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저 밥 한 끼 먹자는 짧은 메시지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잘 지내 라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들이 사라진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